생선부의 뉴스 브리핑. 앨런 버슨 전 세관국경보호국장이 어제 애틀란타 세계위원회가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부국경의 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망명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 세관국경보호국장을 맡았던 이 인물인데 정작 그 국경 위기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더 옳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이야기였고요. 사실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 때 만들어 놓았던 정책을 뒤바꾸면서 지금 국경 위기가 더 급격하게 커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위기를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요.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단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 리오의 자동차로 벽을 만드는 차벽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과거에 광화문 앞에 등장했던 버스 차벽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이 미국에서도 텍사스주 델 리오 지역에 이런 차벽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단속반에 구속이 되는 구금이 되는 IT인들은 구금이 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행증명서나 신분증을 찢어서 버리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해져 가고 있는 현장 모습들 역시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에서 IT인 2만 명 이상이 텍사스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콜럼버스 북부 지역에 한 2만여 명이 결집해 있다라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파나마 지역에서 1,500명, 페루에서 3,000명의 그룹들이 모이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현재 국토안보부가 아주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들이 집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조만간에 이들이 북상해서 멕시코를 통과해 이 남부 국경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IT인들의 북상, 그다음 미국 밀입국,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더 골치가 아파져 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예산 삭감을 한 결정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이달 말 현재 정부 자금이 고갈될 경우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채 한도를 수일 내에 종료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강행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당장 공화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분명히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함께 가자라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는데 그 연설을 한 지 24시간이 되지도 않아서 연설과 다르게 동맹국에 지원해주던 이 예산을 더군다나 이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아이언돔 지원 예산을 삭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리츠 체니 연방 하원의원의 재선자금 기금 모금에 나서겠다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라이노들끼리 뭉치는 것이냐라는 비난을 지금 받을 형국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부시 전 대통령의 기금 모금 행사에는 10월 18일 달라스에서 열리게 되고요. 부시 전 대통령의 오랜 정치 고문이자 전 상원의원인 칼 로브도 참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토 대사를 맡았던 케이 베일리 허치슨 전 상원의원도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헌트 오일사의 레이 헌트 사장, 전 부시 백악관 고문인 해리엇 미얼스와 캐런 휴즈 등도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라이노들의 대연합, 저희가 한눈에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체니가 본인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10명의 하원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체니 의원을 꺾을 수 있는 상대방으로 해리엇 헤그먼을 지금 지지한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리엇 헤그먼이 지금 그 와이오밍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라이노들이 뭉쳐서 지금 돈으로 이 선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형국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요. 하나는
부채 상한제를 없애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채 상한제를 이용을 해서 지금 공화당이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셈법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투표권 법안에 좀 더 집중해서 이것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들은 지금 공화당이 자꾸 의회 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열세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강세인 의회 안에서 공화당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키포인트를 잡아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들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음흉한 음모를 꾸몄다라고 해서 뉴욕타임즈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딸인 메리 트럼프를 고소했습니다. 이 소송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1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걸었는데 뉴욕타임즈 기자 3명 그리고 메리 트럼프 이 4명이 서로 공모해서 지금 메리 트럼프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상당한 기밀 문서들 이것들이 이제 뉴욕타임즈로 넘어가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세금 보고서 이것을 지금 공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금 보고서가 어떻게 해서 조카 딸에게 가 있었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이 메리 트럼프의 할아버지였던 프레드 트럼프가 사망하면서 그 유산 문제를 가지고 가족 내에 지금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서류들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조카 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도 세금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음모를 꾸며서 트럼프 대통령을 음모에 빠뜨리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절대 밖으로 공개되지 않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민감한 문서들, 기밀 문서들을 밖으로 유출시켰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절대 그 소스가 어디다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어리석게도 이 조카 딸인 메리 트럼프가 책을 하나 내면서 그 책 안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이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소송의 결과도 뻔해 보입니다. 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제로금리를 당분간 유지는 하되 테이퍼링은 조만간에 시작하겠다라고 시사했습니다. FOMC 회의가 오늘 끝났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오늘 발표된 내용,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 빠르면은 한 2달 안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보는 모양인데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어디가 도대체 회복됐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표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리고 당분간 물가 상승을 그냥 내버려 둘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전망치를 4.2%로 올려놓은 것인데 이게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이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단기적일 것이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연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대로 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지표들이 움직여 온 것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측치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움직여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연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022년 말경에 일단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 중에서 상당히 빠르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가 급격하게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참혹한 미군 철수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끔찍한 결정 때문에 13명의 애꿎은 미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또 아프간 시민들도 170여 명이나 사망하는 끔찍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에 100에서 250명 가까운 미국 시민들을 떨궈 놓고는 국무부의 보고 자료를 100% 믿어준다고 할 경우 이런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자료는 수천 명의 미국 시민들을 아프가니스탄에 그냥 버려두고 철수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결국 대통령에게 탄핵이 아니라 일단 사임을 공식 요구하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 사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데요. 그 결의안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조만간에 공화당에서 정식으로 바이든 사임권을 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 특히 좌익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급진 좌파 상원의원들 11명이 뭉쳤습니다. 하원에 지금 계류되어져 있는 인프라 법안,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라고 이야기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이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말고 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상원에서 3조 5천억 달러의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 인적 인프라 플랜, 이 지출 예산 법안으로 해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3조 5천억 달러를 통과시키기 전에는 하원에서 1조 2천억 달러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지 마라. 동시에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 좌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하원에서도 좌파 쪽의 의원들, 급좌 의원들은 이런 상원 의원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지금 만약에 예정대로 9월 27일에 이 인프라 법안을 하원에서 표결에 붙이게 된다 그러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어서 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